그 푸틴을 둘러싼 그 의혹들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푸틴의 차일 겁니다. 차. 뭐 타고 다니는 차요? 마시는 차입니다. 진짜요? 예. 먼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저 차가 왜? 전직 정보 요원인 알렉산드르 리트비넨코라는 인물인데요. 이 남자는 2006년 11월 정보 요원 2명과 만나고 온 뒤에 갑자기 쓰러졌고 그 약 3주 뒤에 숨지고 맙니다. 에? 오른쪽 사진이 바로 죽음 직전. 3주 만에 저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독살 당한 거 아니에요? 그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궁금해지는데요. 우선 그 리트비넨코의 그 체내에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선 물질인 폴로늄이 에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고요. 뭐지? 폴로늄이라는 물질은 일단 몸에 들어가면 치료 방법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2, 3주 만에 생명을 앗아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쓰러지기 직전에 첩보 요원들을 만나서 녹차를 마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녹차에 그 폴로늄이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커졌고 리트비넨코의 가족의 그 진상규명 요구에 따라서 리트비넨코가 그 망명 중이던 영국 정부가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됩니다. 그 이 남자랑 푸틴이랑 뭐가 무슨 일이 있어요? 사이에? 이 리트비넨코 요원이 푸틴에 대한 폭로를 많이 했어요. 90년대 말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아파트에 폭발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아파트 폭발 사건이 사실상은 배후에 푸틴이 있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푸틴이 자기 인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부러 자작극이었다는 이제 얘기를 했고 또 이제 푸틴이 자기 본인에게 푸틴의 정적을 암살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폭로를 또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폭로를 많이 했기 때문에 푸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되게 껄끄러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관해서 2021년 그 유럽 인권 재판소가 그 리트비넨코 사망 원인이 독살일 것이라고 하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면서 배우가 러시아 정부라고 최종 판단을 내리긴 했는데 정확히 누구라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또 한 번 방사능 차가 또 이슈가 되죠. 자, 이번에는 그 푸틴의 그 정적으로 알려진 야권 운동가 알렉세이 나발니가 비행기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나발리는 그간 그 푸틴과 그 측근들의 비리, 부정부패를 폭로하면서 푸틴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나발리가 비행기 안에서 급작스레 쓰러졌고요. 비상 착륙 후에 황급히 응급실로 이송이 됩니다. 다행히 목숨을 건지긴 했는데 정말 끔찍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나발리는 비행기 탑승 전 공항에서 홍차를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사능차가 다시 한번 의혹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근데 그 나발니가 최근까지도 이 푸틴의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 폭로한 게 있다면서요. 예, 나발리가 그 푸틴의 재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는데요. 그러니까 흑해에 초호화 리조트를 공개하면서 약 10억 달러가 투입된 리조트가 바로 푸틴 개인의 소유란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психически нездоров. Он помешался на богатстве и роскоши. 와. 이거 본관. Единственный настоящий хозяин этого знаменитого мест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모르겠어요. 뭐가 사실인지. 나발니의 목숨이 걱정되네요. 예, 이렇게 오래 대통령을 했는데 예.
자산이 그냥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리조트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 것 같아요. 예. 러시아의 그 한 그 투자 회사를 경영했던 사람이 2017년 7월에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푸틴이 그동안 집권하면서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돈을 부정 축제했다고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200조가 넘어요? 예, 이 말이 사실이라면 푸틴은 그 빌 게이츠나 제프 베이조스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전 세계에서 인물이죠. 제일 부자인 남자인데요. 그럴 수 있죠. 예, 하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푸틴의 재산은 연봉 14만 달러 그리고 모스크바에 있는 아담한 아파트 한 채가 정도입니다. 예. 하지만 이런 각종 의혹과 음모론 이전에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푸틴의 앞으로의 행보죠.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푸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가 다시 시작됐다. 혹은 장기 집권을 위한 포석이다. 이런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는 푸틴의 결심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 아니 듯 하고요. 사실 푸틴이 강한 러시아를 꿈꾸면서 계획한 것이 있습니다. 2013년에 러시아, 벨라루스, 중앙아시아를 연결하는 유라시아 경제공동체 구상을 실행에 옮기면서 이 서방에 맞설 만한 구도를 다 완성했다고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의 중요한 열쇠였던 우크라이나까지 포섭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푸틴의 꿈에 균열이 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Що проти такої насправді? Іди в нашу роботу. 그러니까 푸틴의 생각으로는 친러시아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우크라이나를 협상과 설득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이제 포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때가 푸틴이 무력으로 우크라이나를 제압하겠다고 결심한 순간이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왜 이게 예. 시기가 2022년이 돼서 공격을 한 거예요? 예, 지금 궁금해하는 대로 왜 하필 우크라이나 침공이 2022년이었을까? 지지율 좀 떨어졌나? 그런 측면도 있지만 여기에는 미국의 상황이 크게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2021년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를 했죠. 그것을 보고 푸틴은 미국이 더는 유럽에 직접 개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그런 상태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다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미국이 러시아의 경제 제재만 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만 하지 직접 개입은 하지 않고 있죠. 무기 지원만 한다는 예. 거죠? 이런 판단을 푸틴이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푸틴의 행보에 주목해야 될 까닭은 세계 질서를 새롭게 재편하려는 푸틴의 의지가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간 미국의 국제 질서 세계의 틀을 신냉전이라는 이름 아래 미국 대 러시아 및 중국으로 만들면서 러시아의 영향력과 존재를 국제사회에 부각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경우라도 21세기 한반도 정세 역시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더욱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기울이고 현명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나 또 그런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